한 문제 맞췄어요. 한 문제. 자, 이제 두 문제 더 맞추러 갑시다.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이제 가장 많아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게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지금 이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요. 자, 이 건물을 그리고 나서 1월 1일 날 팔았어, 매매. 그러면 물건 사는 사람을 매수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러죠. 매도인이 이제 등기해줄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자죠. 정확 매수인의 권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번 시간에 맨날 하잖아요. 소유청.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청구하니까, 자, 만약에 이행기를 만약에 4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4월 1일 날 갑과 을이 이 등기소에 갑니다. 이 건물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해. 공동. 의무자하고 권리자 공동 신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신청서 작성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맡기죠? 법무사한테 대리로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쌍방 대리라 그래. 자, 원칙은 민법에서 쌍방 대리는 안 돼요. 허용이 안 돼. 근데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같은 법무사가 A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보통 등기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하면 이제 등기관이 이제 여기다가 등기해 준다는 거죠. 자,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 소유권 이전. 여기서부터는 아까 보존 등기할 때는 안 적었는데 적죠. 등기 원인과 연원일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유자 을. 자, 여기 만약에 1월 1일 매매다. 여기 적고 오늘 등기했다. 오늘 만약에 오늘이 2월 1일이다. 여기 4월 1일이다. 4월 1일. 그럼 등기해. 그러면 채권은 1월 1일 취득했는데 소유권은 4월 1일 날 취득합니다. 요건 언제 취득할까? 여기 접수한 날짜, 그죠? 접수한 날짜에 취득해.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면 뭐부터 뽑아야 돼? 은행에 가면 뭐부터 뽑아야 돼요? 번호표 뽑잖아. 그게 접수 번호표예요. 접수 번호표대로 여기 등기로 등기해 줍니다. 등기 번호표 뽑은 날, 그 날에 소유자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관이 바빠가지고, 자, 접수 받았는데 낮술 한잔 먹고는 깜빡이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내가 잘못했다. 일주일 있다가 여기 등기해도 그 접수 번호표 그대로 하니까 그 날짜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등기 나중에 하더라도 뭘 빨리 뽑아야 돼? 접수 번호표를 빨리 뽑아야 돼. 자, 그럼 의의갑니다. 이제 의의하면 슬쩍 읽어보죠. 설명 다 했으니까. 동그라미 1.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럼 계약이죠. 뭐 매매계약, 정여계약, 교환계약 이런 거. 또는 법률의 규정. 자, 저거 법률행위 186조라고 적으세요. 민법 186조. 법률의 규정은 187조. 어제 제가 숙제를 했잖아. 외우라고. 벌써 이제 외운 사람은 외워져 있죠. 그죠?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거고. 자, 법률의 규정은 상속, 판결, 경매,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 전부 민법이야. 등으로 인하여 타인 을이거나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그 세 번째 줄요. 맨 뒤에 줄 그세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 신청.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의무자 대표적인 예시가 의무자는 매도인. 권리자는 매수인. 자, 동그라미 2번은 조금 나올 때 자주 읽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일반적으로 첨부할 정보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게 이퀄 적으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매매 계약서입니다.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매매 계약서죠. 그리고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공동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인감 증명 제출해야 돼요. 쉽게 해서 매도인의 인감 증명. 그리고 신청인의 주소 증명 서면. 그 정도 기억하고 들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줄거세요. 특히 다음 고민대 줄 특히 계약. 자, 줄거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이게 포인트야. 등기 원인이 계약이야.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 등기는 계약서에다가 금인을 받아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거나, 이건 쌍무계약이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됐다는 것은 잔금 지급이 하거나, 또는 자, 편문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포인트가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60일 내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60일 내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내 금인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 신청해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겁니다. 또한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등기자, 동그라미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 정보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아까 양식 봤죠? 실거래가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신청 정보에 거래 신고 필증이 기록된, 자, 줄거세요.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 이게 실거래가야. 거래 가액을 기록하고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을 제공합니다. 자, 그 정도는 일단 줄만 그놓고 오늘 총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양가로 2번. 소유권의 자, 일부 이전 등기 중요 표시하세요. 자, 일부 이전. 자, 원래, 자, 이 집을 팔았다. 그러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단 말이야. 근데 일부 이전이라는 거죠. 포인트가. 일부 이전은, 자, 자, 땡땡이 적으세요. 공유 지분 이전. 공유 지분 이전을 일부 이전이라 그래. 공유 지분 이전을 일부 이전이라 그럽니다. 지분을 일부 이전이라 그래. 자, 대표님 내가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 이 땅을 원칙 혼자 소유하는데, 이걸 그냥 소유권. 같은 말이 단독 소유권을 줄임말입니다. 혼자서 소유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유권 한 개. 그래서 소유자 가, 이렇게 일물 일권주의야. 그런데 이 반대말이 이제 이 땅을, 자, 우리 10번지라고 하죠. 10번지. 우리 여기, 자, 송화동 10번지 땅입니다. 갑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반대말이 이제 공동 소유란 말이 있어요. 공동 소유권. 자, 공동 소유는 이 한 개의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가지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이 지금 민법 시간에 배울 거야. 공유, 합유, 총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법하고 연관되는 게 지금 수요일날 공시법, 월요일날 중개사법입니다. 자, 공시법은 물건하고 관계가 되고, 중개사법은 자, 뭐하고 관계되냐면 계약법, 채권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법 모르면 자, 이 차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공유. 자,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공유 지분. 만약에 공유자가 3명이다. A, B, C다. A, B, C. 그러면 지분이 있어.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누어서 가진다는 거예요. 가질 지자, 나눌 분자. 만약에 A가 3분의 1 지분이다. B가 3분의 1 지분이다. C가 3분의 1 지분. 이 등기해야 돼요. 공유지분 등기해야 됩니다. 공유자 A 3분의 1, 공유자 B 3분의 1, 공유자 C 3분의 1. 공유의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상속재산이야.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대표적인 공유입니다. 우리 상속도 배웠잖아. 주인법 시간에. 그죠? 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 어머니 얼마죠? 1.5, 그죠? 1.5. 자식들은 다 1이라고 그랬죠? 1. 그게 대표적인 공유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배우자죠? 배우자가 1.5입니다. 1.5. 이게 공유 지분이야. 상속이. 만약에 자식이 2명이 있었다. A1, B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이제 분수로 이제 등기해야 돼. 등기할 때는. 그럼 이게 이제
어머니 얼마 되냐면 7분의 3이죠. 그러니까 7분의 2, 7분의 2. 이게 이제 공유 지분.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상속 등기할 때. 그러니까 어머니 7분의 3, 자식 A 7분의 2, 자식 B 7분. 이렇게 공유 지분 등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유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가보죠. 이 자식 7분의 2 등기했어요. 나중에 7분의 1을 판다.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거죠. 7분의 1을 다 팔 수도 있고, 이 중 일부만 팔 수도 있어요. 7분의 2를, 만약에 7분의 1을 만약에, 자, C한테 팔았다. 그러면 C가 7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7분의 1. 이렇게. 공유지분. 항상 기억할 때,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입니다. 지분은 자기 소유권 팔아먹으니까 이 사람들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이것도 이전 등기 합니다. 지분 이전 등기. 이걸 일부 이전이라 그래. 1번 제목 잘 봐야 돼.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지분 이전 등기. 그 개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일부 이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합유. 자, 합유는 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자, 합유는 대표적인 애가 조합입니다. 조합. 합유의 대표적이야 조합재산이야. 조합은 우리 동업이죠. 동업. 합유도 지분은 있기는 있어요. 합유 지분은 있는데 등기는 못합니다. 합유 지분 등기를 못한다. 매년 나오죠. 합유는 지분 등기를 못해요. 합유는 지분이 있긴 있어. 만약에 내가 조합이다. 조합이 10명이다. 그럼 지분이 10분의 1씩 있어. 있는데 등기는 못해요. 합유 지분 등기를 못한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공유는 지분을 등기하고 지분 마음대로 처분자입니다. 합유는 지분은 있기는 있는데 등기를 못해요. 왜 등기를 못하게 하고 있어? 못 팔아먹게 하려고. 자, 그래서 합유 지분은 등기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유 지분을 팔아먹으려면 전원 동의 받아야 돼. 합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합유자가 100명이다. 100명 전원 동의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근데 합유는 거의 못 팔아먹어요. 합유 지분은 등기 못한다. 그 다음에 총류라는 게 있어. 총류는 자, 비법인 사단이야. 비법인. 설립 등기하지 않은 사단까지 총류. 총류의 그럼 대표적인 애가 종중입니다. 종중. 자, 종중 땅 총류입니다. 총류. 총류는 아예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지분이란 개념이 없어요.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공유는 지분이 등기됩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 합유는 지분이 있긴 있지만 등기를 못해요. 총류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단체 소유자지 개인 소유권 없어요. 종중, 교회, 정당 이런 거죠. 내가 교회에 이제 11조 냈어요. 11조 내고 나서 내가 그 교회에 탈퇴합니다. 그동안 돈 냈던 거 주세요. 그럼 줍니까? 손가락 잘려요. 안 줍니다. 지분이 없어. 내가 돈 딱 내자마자 교회 재산이지 내 재산은 없어요. 나올 때 10원도 못 가져나와요. 다시 갑니다.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 합유는 지분은 있긴 있는데 명목상 형식적 지분이야. 등기 못한다. 총유는 아예 지분이라는 게 없다. 그걸 기억하고. 자, 그럼 이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말이나 뭐라고? 공유 지분 이전으로 바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공유 지분. 자, 처분의 자유입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기억. 단독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공유하는 경우. 가능하겠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겁니다. 자, 소유자가 지금 갑이야. 소유자 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얼마야? 1분의 1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중에서 자, 자기가 2분의 1만 팔고 싶다. 2분의 1만 을에게 2분의 1 팔면 그러면 을은 2분의 1 갑이 가지고 을에 2분의 1을 모으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야. 그러니까 단독 소유권을 공유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부 이전입니다.
거기 그다음 니은 공유자가 자기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자 A, B, C에 자 요겁니다. 3분의 1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A가 D에게 다 팔았죠. D에게서 사면 A는 이제 빠져나가고 D, B, C가 공유하는 거죠. 일부 이전입니다. 다음 D가 공유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일부 아까 했죠? 일부. 자 여기 이제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요 중에 2분의 1만 파는 거죠. 그러면 T는 얼마죠? 여기서 2분의 1이니까 6분의 1. C는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A, B, C, D 네 사람이 공유하는 거죠. 그런 것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 그래. 일부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유 지분 이전 이걸 기억해야 돼. 옆에 저거 합유 지분 이전 X입니다. 합유 지분 이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 지분 등기가 없으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합유 지분을 이전한다. 무조건 X입니다. 자, 그럼 요거하고 이제 구별할게.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탁 짜줘. 조심하세요. 자,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는 거야. 요게 이제 10번지입니다. 송화동 10번지야. 이 중에 요만큼, 자, 요게 이제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어요. 이 중에 한 300제곱미터만 판다. 요거는 부동산의 일부라 그래. 이거는 등기를 못 해요. 일물일권지 위반이죠. 이렇게 하려면 요걸 1필지로 분할을 해야 돼. 분필이라고 그러죠? 분할해서 10의 1번째라고 새로운 지분을 만들어서 소유권 이전해야 됩니다. 일부 이전은 안 돼. 일단 분필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일물일권주의니까. 그게 이제 저 동그라미 2번 얘기야. 부동산 소유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이전 등기. 그 개념 기억해야 돼.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공유 지분 이전이고 동그라미 2번에 특정 일부 이전은 못한다는 거야. 이거는 분필 등기를 먼저 해야 돼. 조심합니다. 땡땡 읽어보자. 부동산의 특정 일부야.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야. 없고 분필 등기를 하고 나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일필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도 같다 이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 일부를 이전하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 분필 등기를 한 다음에 새로운 지분에다가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게 개념이 뭐랑 다르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뭐야? 공유 지분 이전 등기 하는 거고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없고 반드시 분필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워낙 많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3번 가보죠.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일부 이전 등기는 뭐라 그랬어? 공유 지분 이전이라고 그랬잖아. 신청 정보 같은 말 뭐죠? 신청 서면에 그 지분을 표시한다. 잘라줘. 지분을 표시한다. 공유 지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원인에 만약에 죽으세요. 공유물 분할 못하게 금지 약정이 있으면 금지 약정도 기록한다. 자, 공유물 못 팔아먹게 금지 약정할 수 있어. 살짝 적어. 5년 냅니다. 민법 시간을 배울 거야. 공유물 불분할 하자는 약정은 5년 내야. 자,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많이 나와.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에 주거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돼.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 워낙 많이 나왔어요. 공유물 분할 약정 변경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 지분 등기를 양식을 잠깐 한번 와보겠습니다. 앞에 양식이 아예 좀 접어 놓으세요.
양식, 이전 등기 신청 양식. 자, 166조 가보세요. 166페이지. 166. 그 양식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양식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그 밑에 접수 연월일 제 몇 호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접수 연월일. 거기 한번 적어보죠. 2006년 10월 1일이라고 하죠. 10월 1일. 2006년 10월 1일. 자, 제1005라고 하죠. 1005. 요때 소유권 취득했어요. 언제 취득했다고? 2006년 10월 1일 취득합니다. 10월 1일 적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표시 밑에 등기 원인과 여들이 언제야? 06년 6월 1일 매매죠. 이때는 채권자가 된 거야. 6월 1일 날 채권자 되고 4개월 있다가 이전 등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할 지분 중요 표시하세요. 이전할 지분에게 빈칸이죠. 왜? 소유권 전부 이전이니까. 만약에 일부 이전이라면 여기에 공유 지분을 적는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지분 뭐 6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전할 지분이 있으면, 이전할 지분이 없으니까 안 적는 거야. 그럼 밑에 이제 또 9분에 등기 의무자 이대백의 맨 오른쪽에 지분 나오죠. 여기 이전할 지분이 있으면 여기 지분을 적는단 말이야. 없으니까 안 적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이 지분은 무슨 지분이야? 공유 지분이야? 합의 지분이야? 공유 지분이라는 거야. 합의 지분은 등기를 못하니까.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고 동그라미 3번 다시 갑니다. 소유권의 3번 돌아왔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조금 전에 봤죠? 신청 정보에 그 공유 지분을 표시한다. 그리고 등기 원인에 만약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5년 내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고, 그리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을 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이제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걸 앞에 걸 배워야 돼요. 이건 지나가 있습니다. 자, 1, 2월 달에는 3, 4월에 가서 하도록 하죠. 3, 4월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자, 219로 오세요. 219. 자, 양가로 4번.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수용도. 자, 수용도 어려우니까 중요 표시를 해놓고요. 중요 표시를 해놓고, 다음, 양가로 5번, 신탁으로 인한 이전. 이것도 중요 표시하고. 좀 어려워. 일단 중요하지만, 지나갑니다. 자, 민법이 좀 돼야 이해돼요. 다음, 자, 222, 양가로 6번, 상속 줄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위 등기. 이거는, 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상속이니까. 양가로 6번, 상속을 원인으로 소위 등기. 찾았어요? 옆에 제가 단독 신청이라 적으세요. 상속은 단독입니다. 자, 상속. 이거는 우리 민법 187조야. 그래서 민법 186조, 187조를 알아야 돼. 그럼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도 배울 거란 말이에요. 민법. 자, 일단 상속 보죠. 자, 등기부에 상속도 이제 갑부에 등기하겠죠. 갑부에 만약에 1순위에 소보, 소유자, 갑.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망했어요. 사망을 1월 1일 날 딱 사망하면 이 사람 이름이 피상속인이죠. 그럼 이제 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상속인이 만약에 2명이라고 하죠. 2명. 그럼 이 둘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언제? 사망한 날짜에. 법률 규정이야. 계약은 아니잖아. 그럼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이 건물이다. 그럼 이걸 팔아먹으려면 처분 요건을 등기해야죠. 이제. 그러면 피상속인 사망했으니까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고 얘가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단독 신청. 여기다 단독 신청하면 이제 자, 등기관이 등기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이제 상속입니다. 그럼 이 사망한 날짜를 적는 거예요.
만약에 한 5년 전에 사망했는데 오늘 상속 등기한다고 하죠. 여기다가 5년 전 2020년 1월 1일 사망이다. 오늘 등기해요. 소유자 오늘 자 A 자 자식이 2명이라고 하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등기됩니다. 그러면 오늘 상속 등기했는데 얘는 소유권 언제 청구했어? 언제 취득했어요? 조심해야 돼. 언제 소유권 오늘 취득했어? 요때 취득했어? 사망한 때야?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법률 규정으로 이미 취득한 거야. 요거는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팔아먹으려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기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일부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자, 2분의 1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1 중 만인 4분의 1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요거는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걸 배우는 거야, 이제. 상속 등기를 배우는 거야. 요, 이제, 상속인의 단독 신청. 자, 갑니다. 일의, 땡땡. 그래서 민법이 돼야 돼요. 민법이 안 되면 다른 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복습할 때도요, 민법만 계속 하세요. 자, 내가 만약에, 한 1년을 쉬고 한다. 그럼 만약 5일 공부한다. 그러면 4일은 민법. 하루는 결혼하세요. 결혼. 들을 때도, 인강도. 아니면 100% 다 민법 하세요. 결혼은 3월 들어가서 해도 돼. 그 다음 2차만, 우리 2차만 하신 분은 뭐가 중요하다? 중개사법. 중요합니다. 자, 가보죠. 의, 땡땡. 상속이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에 속했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자, 성기 앞에서 저거 포괄이에요. 저거 포괄성기하는 걸 말한다. 상속은 포괄성기라 그래.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를 싸그리 다 이어받는 거야. 채권 채무 다 받아요. 그걸 포괄성계라 그래. 자, 맨 위에 한번 적어보죠. 포괄성계인 그럼 3명 상속인, 포괄성계인, 상속인, 그 다음에 포괄수정자, 포괄 유정받은 사람, 포괄수정자. 회사라면 합병회사입니다. 자, 포괄성계인 그럼 3명 상속인, 포괄수정자, 합병회사. 근데 합병회사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우리는. 싹쓸이 다 이어받아. 자, 그럼 또 두 번째 읽어보면, 상속은, 자, 줄여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이거야. 1월 1일 날 돌아가셨다. 1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했어요. 개시된다. 그리고 잘라주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옆에 저거 민법 몇 조? 민법 187조 이겁니다. 상속은 대표적으로 등기는 안 해도 취득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팔아먹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신청인 갑니다. 자, 단독 신청이라고 그래서 기억 상속인 등기는 등기 권리자 즉 상속인망으로 이를 단독으로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예컨대 한번 보죠. 상속받을 권리가 소유권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했잖아. 소유권 이전 상속인. 자, 만약에 전세권이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상속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니은 조심하세요. 워낙 중요해요. 주의할 점이 아니라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은 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는 자, A, B, C 3명이야. 3명이라면 저 이겁니다. 2명이라면 2명 다 앞으로, 3명이라면 3명 다 앞으로 해야 돼. 상속인이 3명인데 1명 앞으로 등기하면 안 됩니다. 3명 앞으로 해야 돼.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는 조심해야 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것만 하면 안 돼. A가 자기 지분 3분의 1에서만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상속인이 3명이다. 3명 앞으로 등기해야 돼요.
지 혼자 앞으로 자기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D가 다만 이거야. 다만 상속인 중 1인 A가 전원 명의로는 가능해. A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줄거세요. 상속인 전원을 위해 ABC 전원을 위해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런 점 조심합니다. 이 경우 시험은 안 나오지만 상속인 중 A가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상속 등기는 혼자 앞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돼. 그럼 3명이다 그러면 3사람이 같이 신청하든지 아니면 A 혼자 대표해서 이제 전원 명의로 해야 돼. 자기 것만 하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그거만 좀 기억하고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4번은 첨부정보에서는 자, 상속 증명서면이죠. 자, 그 기억. 상속을 증명한 시구원면장의 정보. 이게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죠. 그죠? 상속 증명 정보 첨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고요. 자, 다음 양가로 7번. 자, 중요 표시하세요. 양가로 7번. 유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옆에 적으세요. 공동신청. 그걸 보여요. 상속은 단독신청인데 유정은 공동신청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둘 다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속은 단독신청이고 유정은 공동신청이야. 그래서 지금이 자주 나와. 가보세요. 갑이 자, 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있는데 이 사람 유언서에다가 자, 유정을 합니다. 유정은 유언서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유정을 이 땅을 은한테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유정하는 사람, 유정자. 유언에 의해서 공짜로 주는 사람이야. 자, 조심할게. 이 유언은요,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계약이 아니에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갑이 그냥 유언서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정확하게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 상대방 없는 단독. 자, 이 사람은 유정받는 사람 수정자, 유정을 받는 사람 수정자 또는 수유자라고 돼. 수유. 유정을 받는 사람. 정확하게는 수유자가 정확하죠. 자, 그럼 유정은 두 가지가 있어. 자, 특정 유정하고 포괄 유정이 있어요. 특정 유정하고 포괄 유정. 자, 특정 유정은 특정 재산을 이용하는 거야. 포괄 유정은 포괄적으로 싹쓸이. 자, 만약에 땅이 10필지다. 그 10개 다 주든지, 그 10개 중에 뭐 2분의 1 주든지 포괄적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공동신청이야. 그럼 이제 유언자가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했습니다. 자, 사망하면, 그럼 사망하면 이 사람은 이제, 자, 원래는 등기 의무자였는데,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이 사람은 의무자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유언하면서요. 자, 유언 집행자를 정하고 적는 경우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 자, 우리 유언 집행자는 대개 이제 변호사들이 많죠. 유언 집행자 지정했다 그러면 유언 집행자하고 이 수정자가 공동 신청입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해. 근데 유언 집행자를 지정 안 하고 죽어서 보통은 그렇죠. 지정 안 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 갑의 상속인입니다. 상속인하고 이 수정자가 공동 신청해요. 자, 공동 신청이니까 조심할게. 항상 등기에서는 공동 신청하면요, 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을 첨부해요. 권리증. 쉽게 해서 땅 문서 권리증. 이 권리증이 지금 뭐로 바뀌었다 그랬죠? 등기 필 정보라 그랬죠? 등기 필 정보를 첨부합니다. 그 다음 인감입니다. 인감. 자, 조심해야 돼. 인감은 조심해야 돼.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사망한 사람 인감 떼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인감 못 뗀단 말이야. 누구 인감이냐면 상속인 인감이에요. 인감은 상속인 인감을 첨부해야 되고, 권리증은 유언자의 권리증이고, 인감은 상속인 인감 떼가지고 공동 신청합니다. 죽은 사람 인감 떼면 안 됩니다. 자, 가보죠. 이거 가면서 동그라미 신청인 중개비 공동 신청이라는 거, 땡땡 유증으로 인한 소위, 소유권이라는 소위로 줄이겠습니다. 소위 등기는, 자, 줄 거세요. 포괄 유정이든 특정 불문하고 이거야. 싹쓸이 유정이든 특정 유정은 불문하고, 자, 줄었죠. 수정자를 등기 권리자, 수정자는 을이라고 놓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동그라미 크게 쳐 공동 신청한다. 자, 의무자부터 먼저 외우세요. 등기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 없으면 유정자의 상속인이 의무자고, 권리자는 수정자죠. 공동 신청합니다. 그 설정 읽어 나갑니다. 등기 원인은 죽은 날짜죠. 몇 년, 몇 월, 며칠 유정으로 기록하되, 그 연월을 줄 거세요. 연월일은 유정자의 사망일을 기록한다. 이건 자주 나와요. 연월일은 유정자 사망한 날짜를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유정에 이제 민법 시간을 배웠죠. 조건과 기한.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는, 자, 조건이 성취한 날 적어요. 그때 효력 발생하니까. 또는 기한은 도래한 날을 적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유정할 때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 조건 성취한 날, 기한을 붙였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유정은 원래는 언제 죽은 날짜를 적어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있다면 기한 도래한 날을 적습니다. 그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수정자가 여러 사람인 포괄 유정입니다. 자, 수정자가, 자, 을 혼자가 아니고 만약에 A, B, C 3명이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아까 상속하고 달라. 조심해. 상속은 만약에 상속이 3명이었다 그러면 반드시 3명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유정은 그렇지 않아요. 유정은 자기 한 개만 등기해도 돼요. 유정은 이제 말로 하는 거니까, 이혼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이거든. 상속하고 달라. 그래서 많이 나와요. 수정자가 여러 사람은 포괄 땡땡 줄 거세요. 수정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의 경우는, 자, 줄 거세요. 수정자 ABC 전원이 공동 신청할 수, 이건 당연하고, 이거는 상속과 같죠. 또는 뒤에 게 포인트야. 각자 A가 자기 지분 3분의 1만 신청할 수가 있다. 요게 표죠. 요게 이제 상속과 다른 점이에요. 상속은 어떻게 한다? 상속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포괄 유정은, 자, 자기 개인 앞으로 등기해도 되고 전원 명의로 해도 돼. 그게 상속과 달라요. 워낙 많이 출제해요. 자, 4번에 이제 등기 실행하러 갑니다. 자, 등기 실행 바로 이렇게 등기합니다. 이렇게 바로 등기합니다. 이렇게 상속 등기 안 해요. 자, 유정하면, 자, 갑이 이제 이 상속인이 만약에 A 혼자 있었다고 하죠.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안 하고 막바로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이야. 읽어보죠. 기업. 유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모두 다 줄 거세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정자 갑으로부터 직접 수정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 나와. 상속 등기 생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미연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자, 미등기. 자, 미등기 아까 우리 배웠죠? 자, 미등기라면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 했죠? 아까 최초 대장상 소유자 앞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최초 토양 소유 갑인데 안 하고 갔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포괄 승계인이 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포괄 수정자 앞으로 등기하는데 특정 유정은 아니죠. 특정 유정은 보존 등기를 직접 못해요. 이전 등기해야 돼. 자, 중요히 표시합니다. 자, 유정으로 이 목적이자 미등기인 경우. 자, 동그라미죠. 포괄 유정은 포괄 수정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합니다. 포괄 유정의 경우는 포괄 수정자가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잘라주고. 포괄 수정자는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합니다. 왜? 상속이나 똑같으니까. 아까 배웠잖아. 보존 등기는 최초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합니다. 그러나 특정 유정은 안 돼요. 자, 특정 유정은 안 된다. 특정 유정은 유정 목적이 뭐가 줄여서 미등기일지라도 특정 유정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할 수는 없고 조심해야 돼. 유언 집행자가 자 줄으세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조문이 교과서가 조금 안 좋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갑이 자 유정자가 포괄 유정이 아니라 이 미등기 상태야. 미등기. 그 사람이 특정 유정을 했어요. 특정 유정 하면 이 특정 수정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못해요. 못하고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저 상속인 있잖아. 상속인이 뭐 갑다시라고 하죠.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됩니다. 아까 배웠잖아. 최초 소유자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죽었다.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하죠.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수정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은 조심해야 돼. 특정 유정은 자, 포괄 유정이라면 포괄 수정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합니다. 그러나 특정 유정은 안 돼요. 유정자의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수정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정은 자주 나와. 특정과 유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에 가등기 줄거세요. 가등기는 자 무조건 가짜가 나오면 시험이 어려워요. 우리 등기에 가짜는 아까 잠깐 나왔죠? 가압류, 가처분, 지금 가등기입니다. 이게 전부 임시 가짜예요. 임시로 했는 거야. 임시로. 자,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에서 집행본에 촉탁합니다. 촉탁 등기입니다. 법원에서 촉탁하는 등기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가등기는 신청합니다. 임시 등기 가보죠.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청을 보존한 가등기는 자, 두 개 나누면 땡땡 갑니다. 유정으로 인한 소이청 보존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수리합니다. 아까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 사망해야 효력 발생하니까. 사망한 후 가등기는 받아주는데 잘라주세요.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이런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유언의 효력이 없어요. 채권이 없으니까 가등기를 못해요. 자, 나중에 가등기도 배워요. 6번 중요표시. 워낙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유리분 간의 관계. 참. 자, 유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가 어려운 게 민법을 확실하게 다 모르면 이제 어렵다. 유리분은 또 민법에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유리분이라는 것은 유리분은 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인에게 최소한도 남겨놓은 상속분을 유리분이라고 그래. 최소한의 상속분. 최소 상속분. 최소. 쉽게 해서 상속의 2분의 1입니다. 상속 지분의 2분의 1.
상속 지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에요. 최소한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거야, 유류분. 자, 갑이 이제, 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자식이 A, B, C 3명이야. 3명인데, 이 A가 하도 쏘골색이에요. 아버지하고 맨날 싸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야, A한테 상속 10원도 안 준다. 이렇게 했어요. 유언서에도. 상속 10원도 안 준다. 그래서 이 10원도 안 받고 이제 이 둘만 가져갔어요. 원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져가야 되는데, B가 2분의 1, C가 2분의 1 이렇게 상속 등기해서 상속 안 준다 그러니까. 근데 A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러 왔어요. 하러 오니까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유류분이라는 것은 원래 상속 지분이 얼마였죠? 3분의 1인데 여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6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6분의 1은. 그럼 이제 이 B하고 C한테 야, 내가 6분의 1 받을 수 있으니까 너 나한테 12분의 1 주고 너 나한테 10분의 1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유류분권이라 그래요. 최소한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권. 자, 그런데 이제, 자, 아까 했어요. 아까 등기와는 실질적 심사한다 그랬어요? 형식적 심사한다 그랬어요. 형식적 심사라 그랬죠? 형식적 심사니까 실질적인 건 따지면 안 돼. 이렇게 등기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유류분, 이건 저, 얘네들 둘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면 유류분 침해됐죠? 침해되어도 등기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주 나와요. 땡땡. 유정으로 인한 소위등기 신청이, 자, 줄 보세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일지라도 등기관리를 각하해야 돼, 수리해줘야 돼. 수리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자주 나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상속 등기나 유정 등기가 있을지라도 등기관은 수리해줘야 됩니다. 옆에 저거 무슨 심사권 때문에 그래? 형식적 심사권입니다. 형식적. 그러니까 서류 가지고 심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 이 사람은 이제 등기관이 민법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유류분도 알았어요. 뭐야, 이거? 유류분 침해하냐? 그러면서 이제 B씨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저씨, 왜 유류분 침해했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신청해서 그대로 등기해줘야 돼. 일단 등기는 B씨하고 등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다른 소송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권 침해도 각하면 안 돼. 수리해줘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죠, 그죠? 자,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딱 5분만 더 할게요, 이제. 복습하고 갑시다. 복습.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그냥, 배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민법을 해야 돼. 자, 207페이지 와보세요. 207쪽. 그래서 등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혼자 공부한다.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강 듣고 합격했다. 정말 바보들이야. 여기 득해서 뭐 5년씩 하고 7년씩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인강에서. 합격하면 환불해 주겠다 그래. 얼마나 합격을 못하니까 환급을 못 해줘요. 그래도 또 환급을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거의 부도난 상태잖아요. 하고 난 10개, 15개 접었어요. 환불해 줘야 되니까. 자, 우리 자본주의 이원리상 그렇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그 합격했다가 감사 더 받아야 돼요. 그죠? 시험 합격도 이거 다 내주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빼는 거지, 마이너스. 그럼 부도나잖아요. 이거 사기꾼이 걸렸잖아요. 자, 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문제 꼭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를 의의해서는 처음으로 최초를 한다. 그리고 보존 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만든다? 표제부하고 갑구를 만듭니다. 표제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뭘 첨부해야 되겠어? 토지 대장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하고 일치시켜야 되니까. 그럼 양으로 2번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머리 글자 어떻게 땄죠? 대확수, 그죠?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또는 그 포괄 성견입니다. 자, 그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대확수.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B입니다. B. 동그라미 B에서, 자, 세 번째 줄 다만 이거야.
미등기 토지 지적 공부에 누구로부터?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 할 수가 있다. 다음 시 조금 전에 했던 거네. 조금 전에 일정에서 일정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때는 자 포괄하고 특정은 나눠야 되죠. 포괄 유정의 경우에만 포괄 수정자가 단독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적어 특정 수정자 X입니다. 특정 수정자는 보존 등기 못해요. 오늘 상속인 앞으로 해야 돼. 포괄 유정자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항상 앞에 하고 뒤하고 쫙 연결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 강의를 할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최초의 소유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결 받아야죠. 동그라미는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자. 판결 앞에 뭘 적으라고 그랬어? 확정 판결. 판결은 항상 확정돼야 돼. 확정 판결로 소유권 정리하는 자. 자, 등기 종료, 판결 종료 불문한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불문합니다. 자, 그럼 상대방 동그라미 B. 판결의 상대방은 토지는 누구 상대? 국가 상대. 건물은 시장 등 상대입니다. 자, 디귿 수용으로 소유권 정리하는 자. 누구죠?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대확수했죠. 그 다음 이번에 건물 소유권 대표도 대확수인데 오른쪽 자 동그라미 B 판결의 상대방 B 동그라미 B 판결의 상대방 누구라 그랬어?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리얼 이제 건물만 있는 거 리얼이 뭐죠? 확인서 사실 확인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서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확인서가 나오면 건물이야. 토지는 안 돼요. 자, 신청 절차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워낙 많이 나오는 거. 뭘 기재하지 않는다? 뭘 안 적는다?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답이라 그래서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오세요. 다음 페이지. 직권 보존 등기. 자,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는 자, 법원에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합니다. 1, 2, 3, 1 가압류 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2 강제징 매개시 결정 등기, 3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촉탁이 되면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와서 등기 실행에서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 3번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이 들어오면 가압류 등기만 말소해야 되지 직권 보존 등기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라고 적혀있죠?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자, 양가로 2번 다음 페이지 갑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뭐라고 그랬죠? 공유 지분 이전 등기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랬죠. 할 수 없고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새로운 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중요하지만 지나갔어요. 지나갑니다. 다음에 자 219 양가로 3번 수용도 중요하지만 지나가고 양가로 신탁도 중요하지만 지나갑니다. 다음 상속입니다. 222 양으로 6번 상속을 논의로 한 소유등기 땡땡 적어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자 동그라미 2번에 신청인에서 동그라미 니은이야. 주의할 것 반대 외워야 돼. 주의할 것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A 3분의 1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D입니다. 동그라미 D. 다만 상속인 중 1인 A가 저는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 자, 우측으로 합니다. 양가로 7번 유정을 노리는 한 소위. 자, 1번 신청 옆에 저거 공동신청이라고 그랬죠. 공동신청. 자, 등기 의무자가 유정자의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권리자는 수정자가 공동신청합니다. 공동신청.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 수정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의 경우는 자, 여기 상속과 다르다 그랬죠. 수정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은 수정자 전원이 공동신청하거나 또는 수정자 혼자 자기 것만 3분의 1 신청할 수도 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등기 실행에서는 동그라미 기억 상속 등기 생략한다 그래서 유정을 원리로 한 소유권 등기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간에 유정자로부터 수정자로 직접 이전 등기 합니다. 상속 등기 안 해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미연 조심. 미등기일 때는 포괄 유정의 경우는 포괄 수정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한다. 그러나 특정 유정의 경우는 특정 수정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못하고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특정 수정자 앞으로 소위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걸 많이 냅니다. 다음 5번에 유정으로 인한 가등기는 유언자가 죽어야 됩니다. 사망했을 때만 가등기가 수리됩니다. 왜냐하면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나 생전 중에는 유정으로 인한 가등기 각하 수리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6번. 자, 유류분권이 침해되더라도 등기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수리해줘야 돼. 무슨 심사권이니까? 형식적 심사권이니까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내일은 학교 선생님 오십니다. 내일은 제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 오시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천천히 하시고, 금요일 날도 제가 없어요. 목금이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저는 월요일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정교사법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뭐라고 해? 내일은 학개론입니다. 학개론. 그 다음에 금요일은 공법이니까 책 가져오실 때 잘 가져오시고요.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